오늘은 경상남도, 흔히 보수 텃밭이라고들 하잖아요. 이 경남의 정치 지형이 지난 30여 년 동안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그 흥미로운 변화를 담은 분석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데이터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 경험 같은 게 녹아있는 글이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민주당 계열 후보들 득표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. 자료에 보니까 김조한 기자, 또 장윤선 기자 대화도 나오고 김장하 선생님 같은 분들 이야기도 있어서 좀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인물들이 등장하면 이야기가 더 입체적이 되죠. 네.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 보면서 경남에 대한 고정관념이 진짜 맞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또 데이터로 나타나는 변화의 증거들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. 마침 바로 오늘 2025년 6월 3일 대선 출구조사 결과까지 나왔잖아요. 그래서 더 시의적절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그 고정관념 이야기부터 해보죠. 경남은 보수적이다 라는 인식.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에 장윤선 기자가 진주에서 글쓴이인 김주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. 진주에는 김장하 선생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데 왜 지역 정서는 보수적인가요? 뭐 이런 질문이요. 아, 그 대목 저도 봤습니다. 의미심장한 질문이죠. 네. 근데 김주한 기자가 처음에는 그래도 90년대 초 민주당 지지율 10%도 안 됐는데 지금은 20에서 30%는 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 변화의 크기를 너무 좀 작게 말한 거였다고요. 맞아요. 그 답변이 실제 경남이 겪어온 그 역동적인 변화를 좀 제대로 담아내진 못했던 거죠. 데이터를 직접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거든요. 예를 들어 1992년 14대 대선. 이때 보면 민주당 김대중 후보 경남 득표율이 9.23%밖에 안 됐어요. 9%대요. 정말 낮았네요. 네, 특히 마산이나 진주 같은 도시는 더 낮아서 6%에서 8%대 정도였고요. 1997년 15대 대선,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을 때조차 경남에서는 11% 정도였으니까요. 90년대는 확실히 10% 언저리, 그게 맞았던 거죠. 그렇군요. 김주한 기자 처음 답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지만 네, 하지만 그 뒤의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. 2002년 16대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갑자기 27% 이상을 얻으면서 확 뛰어올랐고요. 와, 27%면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2012년 18대, 또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연달아 36%대를 기록했습니다. 가장 최근인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37.38%를 얻었고요. 이게 소위 보수도시라고 하는 마산, 진주에서도 30% 초반을 다 넘긴 수치예요. 90년대 10% 수준에서 이제는 30% 후반대까지. 와,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. 네,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. 90년대 대비 득표율이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. 4배요? 네, 이걸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보면 더 와닿는데요. 흔히 보수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 있잖아요. 거기서 같은 기간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한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. 아, 대구 경북은 2배인데 경남은 4배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김주한 기자가 나중에 그래서 장윤선 기자에게 사실 그때보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정정했어야 했다고 약간 후회하는 듯한 대목이 나오는 거죠. 4배라니 정말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네요. 그 글쓴이 김주한 기자의 경험담도 이 숫자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, 그 남해군 투표 이야기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1987년 첫 직선제 대선 때 고향인 남해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개표 결과를 보니까 그 투표구에서 김 후보 표가 10표도 안 됐다는 거예요. 10표도요? 네, 본인 가족표 4표를 빼면 거의 없었던 거죠. 당시 남해군 전체 김대중 후보 득표율이 2.42%였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같은 남해군에서 이재명 후보가 33.9%를 얻었으니까. 와, 2.4%에서 33.9%? 네, 그래서 글쓴이가 이걸 1500% 증가한 혁명적 변화라고 표현했던데 그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렇군요. 1500%. 네,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네요.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이 정말 놀랍게도 바로 오늘 2025년 6월 3일 치러진
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딱 확인이 됩니다. 아, 오늘 결과요? 어떻게 나왔나요? 아직 최종 개표 결과는 아니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요.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남에서 43%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요. 43%요? 와, 글쓴이가 그래서 40% 넘을 수도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던 것 같은데 그걸 넘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예측이 맞았던 거죠. 1992년 이후로 보면 정말 4배 이상 상승했다는 그 흐름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. 정말 놀랍습니다. 그럼 이런 엄청난 변화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그냥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이렇게 된 건 아닐 텐데요. 물론이죠. 그냥 된 건 아니고요. 자료에서도 이 변화를 이끈 몇 가지 중요한 동력을 짚어주고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인가요? 첫째는 그 과거 전라도당이니 김대중당이니 하는 지역적 편견이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지역 기반을 닦아온 민주당 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하죠.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군요. 네. 둘째는 경남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건강한 토론, 또 비판 문화를 만들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보고요. 시민사회 역할도 중요했군요. 마지막으로 경남도민일보처럼 지역에서 꾸준히 좀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시각,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해온 언론의 기여, 이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이 변화가 단순히 그냥 표심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소통,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경남을 더 이상 그냥 고정된 보수 텃밭으로만 보지 말아달라.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온 곳 중 하나가 바로 경남이다. 상당히 강한 메시지죠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오늘 살펴본 경남의 역동적인 변화,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, 또 계속된다면 경남의 정치적인 모습은 또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해집니다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요인들 말고 또 어떤 다른 힘들이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